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건 제가 언제지? 목, 저번 수요일이었나요? 목요일 날 남겨드린 것 같아요. 방에 관련주들부터 시작해서 다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기는 너무 기니까 위로 올려보시면 있어요. 경농. 또 이것도 또 내 욕이 엄청나게 많았으나 결국엔 먹고 나온 종목이죠. 경농 윗갭자리 만들어 두고 있으니까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보시면 말했잖아요. 이건 거래량 하나씩만 체크하면 돼요. 여기 물린 사람 진짜 엄청 많겠네. 이 두 날. 그러면 이 사람 물린 것보단만 평단 낮춰야지. 그럼 나올 수 있습니다. 거래량은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필로시스 헬스케어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들어가서 SOS 어쩌죠라고 질문을 하신 거면 얘 관리 종목 아닌가요? 관리 종목이에요. 코스닥의 관리 종목. 왜요? 막 상한가 가니까 추격 매수 하셨나요, 혹시? 그쵸. 막 전날에도 상한가 가고 막 시초에 마이너스 막 9%부터 해갖고 막 상한가까지 올라가니까 사람인지라 손가락이 근질근질 걸어서 따라 잡으신 거 아니에요? 살려고 물어보시는 거면 사지 마세요. 저 관리 종목 같은 거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서 딱 안 할 행동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가 정한 기준이거든요. 제가 정한 기준은 관리 종목, 환기 종목, 뭔 종목 이런 거 있죠. 특히 관리 환기 이 두 종목은 절대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얘네가 30%를 가든 100%를 가든 1000%를 가든 절대 안 쳐다봐요. 그런 종목 한번 먹어서 기분 좋다고 또 들어갔다가 상패되죠? 그럼 내가 그간 얼만큼 수익을 받던지 싸그리 무시하고 한 방에 다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관리 종목, 환기 종목은 건드리지 않아요. 먹고 나오면 좋겠죠. 과열하고 달라요. 먹고 나오면 상관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그런 거 먹고 나오면 자꾸 그런 급등락 심한 거 관리 종목 리스크가 크다는 건 그만큼 리턴도 큰 거예요. 죽기 전에 불꽃놀이를 하는 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 한번 맛들려 갖고 내가 5번 10번 기분 좋게 한 20%씩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 뭉쳐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그 종목이 상패당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절대 관리 종목에 투자하라고 말씀 안 드려요. 할 거면 손절가도 잡아서 근데 뭐 이건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한다고요. 저는 관리 종목은 안 사요. 절대. 그리고 동전주 이런 것도 안 삽니다. 4,500원이면 잘 잡으셨으니까 적당히 드시면 돼요. 그런 거 아직 경험해 보신 적 없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장중에 기분 좋게 매매를 하고 있는데 거래 정지가 당해요 막. 그리고 뭔가 막 상패된대요. 그 상패 한번 당하면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저도 몇 번 당했어요. 그래서 다 그 경험으로 얻은 그거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중국인 관련주들 있죠. 대주주가 중국인이다. 저는 무조건 거릅니다. 대주주가 중국인인 건 사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상패 당했던 것도 대주주가 중국인이었습니다. 왈리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항상 저는 종목을 살 때 재물을 좀 우선적으로 봅니다. 재물을 보고 함에 있어서 재무가 좋은 회사들은 사실 버티면 기회가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었죠. 옛날에. 그래서 왈리를 샀어요. 왈리가 당시에 시가총액이 300억이었고요. 1년에 막 1년 순이익이 500억인가 400억인가 시가총액이 300억인데 1년에 회사가 버는 순이익이 막 400억이죠.
엄청나게 저평가됐다 이거는. 그러면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중국에 뭐 납품도 하고 뭐 공장도 크고 실제로 뭐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샀는데 재무제표가 가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문 닫았어요. 뭐 그냥 한 방에 갑니다. 그때 심지어 제가 어떻게 분석을 했었냐면 시가총액이 300억인데 순이익이 400억이다. 근데 대주주 지분율이 80%였어요. 그러면 대주주가 물량을 거의 다 들고 있고 유통되는 주식 숫자는 기껏해야 20%이기 때문에 유통 주식 수가 적고 대주주가 많은데 재무까지 좋네. 이거 미쳤다 하고 샀죠. 근데 갑자기 대주주가 물량을 팔더라고요. 근데 대주주가 팔면서 보통 대주주가 팔면 악재거든요. 근데 대주주가 이렇게 말을 했죠. 공장의 설비를 늘리려고 하는데 유상증자나 이런 걸 통해서 공장의 설비를 늘리는 게 아니라 내 지분을 팔아서 내 돈을 가지고 회사의 공장을 늘리겠다. 그러니까 나는 내 지분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회사에 재투자한다. 여러분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 나는 끝까지 이 회사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자기 지분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감동받았죠. 아, 이거는 정말 좋은 회사구나. 막 뭐 집에 갔죠 뭐. 거짓말이었어요. 그 뒤로부턴 대주주가 중국인인 회사는 쳐다보지 않기로 했죠. 네. 예, 그 진짜 저 얼마나 감동했는데요. 와, 이렇게 참된 대표가 있나. 그리고 상패당한 종목들의 특징을 좀 보면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막 삼자 배정 유증을 한다. 삼자 배정 유증하면은 막 주가 미친 듯이 폭등하거든요. 그 막 이 GV 같은 경우도 삼자 배정 유증 막 얘기 나오면서 막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종목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 그럴듯한 말 많아요. 예전에 상패당한 썬코어, 선택 이런 것만 봐도 뭐 아랍의 왕자가 막 몇천억 유증을 받는데요. 아니 제정신이면 이 회사에다가 몇천억을 투자할 수 있을까? 여기 분명히 엄청난 호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삼자 배정 유증 공시가 나오면 주가는 급등을 합니다. 내부 정보를 아니까 제가 저렇게 큰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겠지. 일반 배정 같은 경우는 주주들한테 하지만 삼자는 딱 특정인 한 명이 이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엄청나게 많은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면 이 회사가 뭔가 믿을 게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삼자 배정 유증 공시가 뜨면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납입일이 되잖아요. 이제 유증을 하면 이제 돈을 납부를 해야 주식을 받는데 돈을 납부를 안 해요. 계속 연기가 하죠. 분명히 이번 주 목요일 날 돈 내기로 했는데 다음 주 목요일 날 내겠대요. 그런 식으로 계속 연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실망감으로 빠지죠. 그리고 다시 제자리 오고 그냥 유증 안 받을게요 하고 그냥 가요. 이게 3차 배정 유증으로 장난치는 애들 특징이거든요. 종목들. 그래서 뉴스를 보고 투자하는 게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아랍 몇 번째 왕자가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와서 막 악수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 보니까 눈 뒤집히죠. 뭐 사우디에서 이런 걸 뭐 아랍에서 이걸 산다고 막 하면서. 근데 결국 상패 당했습니다. 썬코어 선택. 그러니까 3자 배정 유증은 막 나왔을 때 바로 타서 그냥 물 들어올 때 노조 올 때 막 열심히 가서 좀 먹고 나와야지. 그거 뉴스 연연하면서 계속 마냥 홀딩하면 한 방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환상의 콜라보레이션이 3자 배정 유증을 하는데 중국인이에요. 그러면 또 믿고 걸읍니다. 저는. 거의 뭐 그러니까 제가 주식할 때 중국하고 엮인 종목에서 좋은 결말을 본 적이 없어요. 막 뭐 텐센트 어쩌고 저쩌고 막 말 나오고 뭐 하고. 그리고 이미 삼자 배정 돈 납부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그 기대감으로 올라갔었으니까. 주식은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모두가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모두가 다 공개돼서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를 하는 게 위험한 게 그런 거예요. 나만 알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다 알고 있잖아요. 다
다 알고 있는 정보에 다 알고 있는 정보면 정보가 아니죠, 그냥. 근데 그런 거에 투자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수젠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FDA 승인 이제 나왔죠. 그럼 이제 다 올라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갭 뜨면 따라 붙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투자할 게 아니라 어차피 차트상 위에 갭 있고 승인이 되든 안 되든 이 종목을 죽이기 전에 어쨌든 저 갭 자리는 메꿀 거고, 실적이 가장 많이 개선된 건 사실 진단키트 관련 중에 수젠텍이니까 얘는 그 실적으로도 엮어가지고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윗갭 자리 메꿀 수 있겠다라고 먼저 생각해서 들어가서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뉴스 뜨고 그 뉴스 보고 그냥 따라 사는 매매가 되게 위험한 매매예요. 그런 매매를 하는 건 실시간 대응이 되는 분들은 하시면 돼요. 그렇게 뉴스 뜨면 순간적으로 몇 프로 올라가니까 그거 딱 먹고 나오는 거. 근데 실시간 대응 안 되고 본업이 있으셔가지고 가끔가다 한 번씩 주식을 보시면서 뉴스를 보고 매매를 한다?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맞아요. 뉴스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뭐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 뉴스 뜨면 팔 때다. 이런 말 하는 것도 그런 것 때문이에요. 뉴스가 뜨는 순간 이제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미 공개된 정보였어서 그걸 그나마 좀 분석한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뉴스를 띄워서 대놓고 이제 모두에게 알려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팔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손실은 다 회복했죠. 상패, 그러니까 저라고 주식으로 매번 수익 보겠어요? 당연히 상패당한 것만 몇 개더라. 그러니까 다 그 여러분들 제가 막 말하면 맞아요, 저도 그래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모든 투자자들의 생각이 똑같아가지고 제가 그걸 다 경험해 봤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했을 때 결과를 아니까. 신용 안 써봤을까요? 신용 써봤죠. 썼을 때 얼만큼 스트레스 받았는지도 아니까. 아휴, 그러니까 이제 잔소리를 해도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막 그래, 그 네가 나중에 가면 안다 이렇게 하고 손 놓기도 하잖아요. 요즘 약간 그런 기분이긴 해요. 아무리 그냥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러니까 본인이 느껴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은 결국엔 도박이고 나쁜 투자다라고 하고 손실 많이 보고 떠나는 분들 특징이 그냥 본인이 그렇게 하거든요. 본인이 도박처럼 하니까 도박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다들 욕심, 사람 욕심은 다 똑같아서 빨리 올라가는 종목 보면 저기 타가지고 몇 프로라도 빠르게 수익 보고 싶고 막 1분 만에 막 3%, 4%, 5% 이렇게도 먹어보니까 기분 좋죠. 이렇게 계속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 보이면 옛날에 그 수익 봤던 기억 때문에 그 내 머리로는 사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손가락이 매수 버튼을 눌러요. 이제 그렇게 해서 손실도 몇 번 보고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안 하면 되거든요. 그냥 그래. 주식에서 돈 잃으면서 배운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경험을 잊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똑같이 반복하면 그냥 똑같이 돈 잃고 그러다가 주식은 도박이라고 욕하고 본인이 도박처럼 몰빵하고 막 하다가 그렇게 그냥 주식시장을 떠나죠. 근데 떠났다가도 다시 옵니다. 또 돈 생기면. 그리고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은 주식, 그러니까 그 제가 토요일 날 미용실을 갔는데 막 주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주식하는지는 모르는데 막 요즘 사람들이 다 주식을 하는데 자기도 주식하려고 한다고, 지금 뭐 카카오 이거 사면은 뭐 2배 간다고 막 그렇게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웬만하면 그냥 시작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요? 주식하면 그거 못 끊는다는데 뭐 이러니까 귀등으로도 안 듣고 뭐 월요일날 계좌 개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을 딱 처음 시작하면 절대 끊지 못해요. 끊는 게 아니라 쉬는 건 있을지언정 내가 강제로 물려서 존버하면서 쉬든 아니면 진절머리 나서 떠났다가 다시 오든 결국엔 다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좀 건강하게 오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이미 발을 담근 순간 여러분들은 끝이에요. 주식과 계속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주식을 하실 텐데 그럼 그 기간 동안 뭔가 자기만의 그런 걸 만들고 제대로 된 투자자가 돼야겠죠. 30년 동안 도박하면 안 돼요.
그니까 건강하고 길게 갈 수 있는 거. 이제 그러려면 제일 좋은 게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막 주식으로 50% 100%막 이렇게 먹어야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주식할 때 주식으로 막 몇십억 몇백억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거든요. 어차피 여윳돈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천천히 굴리면서 뭐 이렇게 하자 했는데, 처음엔 다들 똑같을 거예요. 그냥 용돈이나 벌자, 은행 넣어놔봐야 돈도 안 주는 거,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갈수록 도박처럼 하죠. 일확천금 노리고. 근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말하는 게, 저는 주식하는 이유가 치킨 사 먹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게, 그냥 소박하게 조금씩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사 먹을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갖고 싶은 거 있을 때 주식으로 조금 보탤 수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편하게 하시면 야금야금 수익 쌓아 가실 겁니다. 맞아요. 치킨 값만 하루에 3만 원씩만 벌어도 한 달이면 60만 원입니다. 적은 돈 아니에요.